총리님,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언,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 5대 개혁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대법관들이 한 분이 하루에 숫자로 보면 9건 정도의 사건이 배당될 정도로 사건이 많고, 그래서 사건 적체가 심하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와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적체로 충실한 심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단 9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내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인데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법내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가 없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그 당연한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어떤 사법부와 어떤 목소리도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소수 의견을 낸 두 분의 대법관이 심리가 충분하지 않다, 대법관들끼리도 토론이 없었다는 취지를 판결문에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법이 정치화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앞에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제가 중시했던 각각 사건에 대한 태도보다도 내란 그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이 크다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곧 사개특위에서 안이 확정돼서 법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개특위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잘못을 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